구독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시승기를 촬영할 때 제조사의 시승차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구독자분들이 차를 협찬해 주셔서 이걸 가지고 촬영을 하잖아요. 커뮤니티에 모집글을 올릴 때마다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고 협찬도 선뜻해 주셔서 이렇게 멋있는 영상이 탄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랜저 풀체인지도 3.5 가솔린 풀옵션 모델을 협찬해 주시기로 한 구독자분이 계십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협찬이 확정돼서 이번 주에 촬영을 하고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시승기를 내보내려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랜저를 기다리고 있던 차주분들한테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거라고 봅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물연대 파업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을 포함해서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이나 출고일이 밀렸는데 마지막 상황에서는 아예 생산 계획이 없어졌다는 소식까지 차주분한테 전달됐습니다. 시간순으로 전개하면 이렇습니다. 원래 이번 주에 차를 받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구독자분께서 급하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출고 일정이 밀렸다는 겁니다. 이미 차는 생산이 됐는데 이건 사실 모두가 예상하던 시나리오죠. 당장 카캐리어가 운행이 안 되는데 로드 탁송 말고는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독자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냥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갑자기 이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출고가 중단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인은 2.5 가솔린 모델에서 어떤 문제가 발견됐다는 거였는데 이건 사실 기분 좋아지는 내용이죠. 지난 월요일부터 신형 그랜저의 품질 확보를 위해서 이중 점검을 실시한다는 내용이었고 이것 때문에 출고가 지연될 예정이라 고객들한테 양해를 구하려고 문자를 보낸 겁니다. 이중 점검 대상 차종은 이 연락이 온 날부터 순차적으로 내보내겠다 이런 거였는데 이 정도는 뭐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차주 입장에서도 검수를 더 철저하게 해서 내보낸다는 거니까 오히려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건 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구독자분 담당 영업사원이 직접 연락을 준 건데 아예 생산 계획이 없어졌다는 거였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전날 왔던 이중 점검을 실시하는 이유는 분명 2.5 모델에 불량건이 생겨서 그런 거였는데 여기서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구독자분 차는 3.5 가솔린 모델인데 이 소리는 3.5 모델도 문제가 생겼다는 걸까요?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2주간 그러니까 사실상 12월 내내 생산 계획도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 더 중요한 건 영업사원분이 본사에 항의를 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기다리라는 것뿐이었다고 합니다. 차주랑 영업사원은 생산 계획 자체가 없어졌다는데 원인조차 모르고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 담당 영업사원이 대리점 출고가 아니라 아예 특판 출고차가 있는지 확인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특판차가 뭐냐면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캐피털사에서 구매한 차라 영업사원 수당이 빠져서 렌트 비용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바로 출고가 가능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구독자분도 차를 빨리 받고 저희한테도 빨리 협찬해주고 싶은 마음에 원래 계약하려던 차를 포기하고 렌터카로 넘어가기로 결심하셨고요. 그래서 다행히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쯤에는 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뭔가요? 출고가 밀리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화물연대 파업에 반도체 대란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현대 기아차가 지금 여러모로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 기간이 늘어나거나 하는 건 그렇다 치는데 이번엔 좀 이상하잖아요. 2.5 모델에 문제가 생겨서 이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하더니 3.5 가솔린 모델도 출고가 안 되고 아예 생산 계획 자체가 없어졌다는 건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차주도 심지어 영업사원도 원인이 뭔지를 모르니까 답답한 건 어디 갔든지 불안한 거죠. 오늘도 라면 논평으로 전개해보겠습니다. 원인이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고 본사 직원들 말고는 원인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별 문제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생산차 다수에서 일정하게 단차 같은 게 발견돼서 이미 생산된 물량을 전체적으로 검수하고 내보내려고 생산 계획을 없앤 거라면 이건 괜찮은 거죠. 왜냐면 큰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품질 향상을 위해서 일정을 중단시킨 거잖아요. 이건 기업이 손해를 감수해가면서 어떻게든 제품을 완벽하게 내보내려고 노력하는 거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에쿠스 부활론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그랜저를 비싸게 팔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현대차는 기반이고 제네시스는 건물이기 때문에 기반을 탄탄하게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기반을 탄탄하게 하는 방법은 그랜저를 그 시절 갓그랜저만큼 위상을 높이고 이게 진정한 갓그랜저를 개성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되려면 당연히 가격이 비싸져야 하는데 이걸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건 현대차의 몫이고 그러려면 적어도 다른 차들하고 다르게 품질 문제만큼은 제로에 가까워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생산 계획을 아예 없애버리고 검수에 몰두하는 거였다면 정말 현대차 그룹 전체가 바뀌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소비자 입장에선 응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작은 문제가 아니고 중대한 문제 때문에 생산을 중단한 거라면 어떨까요? 이건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중대한 문제로 넘어가면 소비자들의 심리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추측에 과장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일단 소비자들이 알 수 있는 정보는 뭔가요? 2.5 가솔린 모델이 1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걸 시작으로 모든 모델 생산이 중단됐다는 거죠. 이 정보만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2.5 가솔린 모델이 문제다. 2.5 가솔린 엔진은 스마트 스트림 엔진인데 이 엔진에 어떤 문제가 있었지? 맞다. 엔진을
환율 감소 문제가 있었지 이걸 완벽하게 잡고 내보내려고 그러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 있고요. 그런데 또 모든 모델의 생산 계획이 없어진 거라면서요. 이렇게 되면 파워트레인 문제 말고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추측할 수 있죠. 저도 이게 대체 뭘까 궁금해서 고민도 많이 해보고 자료도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마 전에 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죠. 경북 영주에서 아이오닉5 택시가 건물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는데 화재로 이어졌잖아요. 사고와 화재 원인은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운전자분은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유는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있던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문을 열 수가 없었다고 하죠. 손잡이가 없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손잡이가 없어서라는 건 아이오닉5에는 히든 타입 도어 핸들이 들어가잖아요. 손잡이가 주행 중에 이렇게 숨어있는 형태인데 이게 밖으로 튀어나오질 않아서 문을 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유리를 어떻게든 깨보려 했는데 유리도 안 깨지고 배터리 특성상 몇 년 전부터 지적했던 열폭주 현상 때문에 화재 진압에만 2시간이나 걸리고 그래서 인사사고로 이어졌단 말이죠. 이게 날짜를 보니까 좀 공교롭더라고요. 이 사고가 12월 5일 오후에 발생했고 12월 6일 화요일에 뉴스가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랜저 전 모델 생산 계획이 중단됐다는 소식이 나온 건 12월 7일 수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랜저 풀체인지도 아이오닉5처럼 히든 타입 도어 핸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12월 6일까지는 2.5 가솔린 모델에 문제가 있어서 중단을 했다가 이 뉴스가 12월 6일에 나와서 아예 모든 모델의 도어 핸들을 점검해서 내보내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이게 비상시에는 열려야 하잖아요. 내연기관차도 사고 때문에 화재와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고속도로 같은 곳에서는 2차 사고 때문에 문이 어떻게든 열려야 차주가 탈출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랜저는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내보내려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든 현대차가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줬다면 어땠을까 싶은 겁니다. 쌍용차는 소비자들이 칭찬해줬던 이유가 자신들의 문제가 뭔지 스스로 인지하고 있고 어떠어떠한 걸 개선하겠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 문제를 쌍용차가 직접 해결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구나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랜저는 이중 점검이 원인이 뭔지 2.5 가솔린 모델만 문제라더니 3.5 가솔린 모델까지 생산 계획이 없어진 이유는 뭔지 하나도 알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마냥 불안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으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건 당연하고 원인을 알 수 없으니까 나중에 차를 받고 나서도 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계속 찝찝하고 불안하고 이러는 동안 계속 추측만 난무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문제가 뭔지 딱 알려줬어요. 이러면 차주 입장에서도 오히려 편하죠. 만약에 엔진 보조화 같은 게 원인이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차주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지하고 차를 타다가 이런 현상이 다시 생기면 원래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지하고 있던 상태에서 당하는 거잖아요. 이건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거랑 체감하는 게 당연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으면 해당 문제를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으니까 차주가 대응하기도 더 수월하죠. 서비스 센터에 가서도 어떤 걸 고쳐달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런 걸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야, 현대차가 그걸 말해주겠냐? 말해주는 순간 결함을 인정하는 꼴인데 이런 거죠. 근데 이건 너무 낡은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제조사한테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뭔데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솔직하게 말하고 빠르게 대응만 해달라 이거잖아요. 만약에 현대차가 이걸 인정하고 문제도 해결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일부 소비자들이 그럼 그렇지 현기차를 뭐하러 타냐 이런 반응을 보인다. 그러면 이건 다른 소비자들이 알아서 쉴드 쳐줄걸요. 해주면 해준다고 난리,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난리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직도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해결해서 내보낼 예정이니 출고가 지연되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다. 그리고 더 완벽한 상태로 고객님께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나와줬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도 결국 개인 구매를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렌트카를 출고하는 거잖아요. 차주 입장에서 당연히 실망감도 있을 거고 기다리던 차가 드디어 나오는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생산 계획까지 없어졌다고 하면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라도 명확한 내용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차후 영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